네, 안녕하십니까. 알선달성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지에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공사비 증액 때문에 조합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정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는데요. 지금 누리장터 게시판에서 가로주택 관련해서 공고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등등 여러가지 공고문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뭐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처음에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아마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 원수에게나 이렇게 권한의 주택 정비 사업처럼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수택은 정말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공고문을 뭐 확인을 좀 해보면 뭐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있고 300세대 이상 단지 규모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100세대 미만 단지를 뭐 정확하게 입지라든가 사업성 이렇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업성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시공사들이 어떤 수주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공사를 위해서 관련 업체 선정이 매우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용역비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주택정비사업 시장의 변화가 확인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각각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치솟고 또 그래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조합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능력과 직장인들과 또 업체 간의 유착 관계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들 조합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보시더라도 입찰 보증금 대입이 전환인데 없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20억 30억 했던 입찰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위해서 시공사들도 자금 여력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런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이지만은 이런 시장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민주주의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조합 사업의 가장 큰 중요함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투표를 통해서 많이들 뽑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 계약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아무리 물가 상승과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조합원들 위해서 저는 절대로 이 상승이 없도록 조합장이 되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별 문제 없으면 무조건 당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공약하는 조합장을 당연히 선출하게 돼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은 어쨌든지 결과만 보더라도 둔촌주공이 거기서 협상을 해서 공사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장 변화에 인정을 하고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협상으로 이끌었다면 지금 아마 2억 정도라고 하죠. 1인당 분담금 2억 이상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형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입주를 앞둔 조합 단지 이런 부분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공사비 증액 조합 갈등이라는 이렇게 검색어로만 해봐도 최근에 수많은 단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까요? 이게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보자의 입주 중단은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죠. 물론 보상금에 따른 문제지만 내부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가로막힌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양천구 신목동 8학원 신월 4구역 재건축인데요. 동양건설 사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지난달 초 동양건설산업은 원자재값 상승분을 이유로 공사비 100억의 증액 추가로 요구했으나 추가로 처음 요구가 아닐 수도 있죠. 원래대로 1일부터 있어야 되지만 시공사 측이 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차량 가로막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대출이 막혀 잔금도 치르지 못한 가구는 졸제 신용 불량자가 돼 거리에 나흘지 정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할 수 없어 아이들 전화도 취소되었다. 대우건설은 작년 말부터 관리처분 계획 도급계약 변경, 항상 변경을 통한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67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670억
670억은 보니까 뭐 상승분, 그다음 이자 뭐 그런 부분 합쳐가지고 670억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밖에 동부건설 공사비 문제로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공사를 한 달까지 중단한다고 하죠. 공사비 인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급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 비용과 물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을 두고 고려하면 최근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공사비 인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갈등 정도만 다를 뿐 거의 모든 현장이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계속 불거질 입주를 앞두고 잔금 시에 두고 아마 많은 단지에서 확인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양금을 다 냈는데 입주가 막혔던 걸 쉽게 앞으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도 추가 공사비 분담금으로 갈등 중이죠. 신반포 메이플자이도 시공사 GS건설과 증액 문제가 나오고요. 뭐 이런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공사비 검증 제도 지금도 현재도 있습니다. 도정법상에 10% 되면 무조건 검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방안이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주를 막아버리는 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검증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면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500만원도 비싸다고 늘 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못하도록 돼 있고 사업 시행 인가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돼 있죠. 하지만 그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설계 확정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놓았더니만 이 근원적인 부분 때문에 조합 운영이 안 돼서 재건축 진행이 상당히 느리다는 판단으로 또 다시 속도만 빨리 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신탁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신탁 방식 또한 제가 많이 반대했던 부분이 과도한 용역 신탁 보수인데요. 신탁 보수가 뭐 적게는 50억, 크게는 120억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확정적인 신탁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떻게든 증액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신탁 방식의 확정적인 신탁 보수를 피하기 위해서 시공사에 의존해서 시공사 대여금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이거는 100억, 200억, 300억 확정되지 않은 증가액에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주도 중단되고 얼마 더 추가될지도 모르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철거가 되면서 분양가 협상에서도 조합과 계속 충돌하고 왜냐하면 분양 신청,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해버리면 공기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시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 자금, 현재 같은 시장 상황에서 더더욱더 자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분양분의 금액을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분을 낮추게 되면 분담금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조합에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해놓고도 철거를 다 해놓 2주가 끝났으면 조합원들이 이미 이주비 등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1년 이상 동안이나 일반 분양을 못하고 아직 협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파트너로서 시공사가 이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조합에서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도 사실 이게 현재 상황에서 전체 평당 공사비만으로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엄청난 큰 금액이 소요가 되는 투자가 되고 진행이 되는 이런 사업에 맞지 않는 형태의 계약 형태입니다. 평당 공사비 얼마? 이걸 무슨 기준으로? 무조건 싸게 좋다고 해서 진행하면 또 어차피 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을 할 것이고 설계 변경으로 원자재 상승으로 조합의 불신 등으로 기성불도 아니고 분양불로도 공사비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막을 수가 있는 현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토록 조합원들이 막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면서 신탁사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확정된 분담금으로
신탁 보수를 주더라도 신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대규모 재건축 이런 일군 기업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데 하물며 일군 기업이 아닌 데서는 더더욱 심하게 조합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시대적인 그런 시장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뭐 별일 있겠어? 우리가 뭐 싸우면 되겠지. 물론 충돌은 있겠죠. 충돌해서 시공사 의도대로 쉽게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충돌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키 불출 안 되고 뭐 입주 막아버리고 그러면 현실적인 피해가 법적으로 다툼에 대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결국은 직접적인 피해는 조합과 조합원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LH가 되더라도 차라리 중단이 안 되고 갈 수 있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허그에서 많이들 하려고 사실은 취지는 그랬었죠. 허그에서 자금을 이렇게 대출에 대한 처리를 해줄 테니까 시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도록 되는데 지금 허그 대출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사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이 아무리 조합장님들 임원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 데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힘든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 시작한 조합들은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우시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사비 갈등 등이 많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이런 사례 될 수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